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식 소식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기 소시민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 주간 있었던 주식시장의 주요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주식시장은 오늘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주식시장의 뉴스를 오늘 목요일 저녁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다우존스 마이너스 2.85%,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2.5%의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오르락내리락 혼전세에서 오늘도 상승장으로 시작하다가 오전부터 조금씩 빠지고 오후에 약간의 오름장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번 주 한 주간 다우지수 3.43% 올랐고 1413포인트 최고점을 갱신한 나스닥은 5.12%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4.62% 상승하고 이번 주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큰 뉴스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약주 화이자와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BNT162B1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18세에서 55세의 지원자 45명 대상으로 1차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경과는 24명에게서 중화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중화항체란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하고 판매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내년 말까지 12억 회분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통하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확장되는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이번 주 상승장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미국 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면 4월 코로나 사태 이후로 41.5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2020년 6월 기준 52.6%로 코로나 사태보다 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로 이번 주 호재 소식으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민간 고용조사 업체인 ADP의 발표에 의하면 6월 민간 일자리 수는 236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45만 7천 개, 서비스업이 191만 2천 개 일자리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폭인 300만 개를 하회하는 수치이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미국 전역의 봉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일터로 돌아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전월 13.3%에서 13%로 낮아진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 뉴스로 인하여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오름장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인구 1위에서 3위의 주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확산됨으로 인해 경제 재개에 급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보이는 미국 지도를 보면 색상이 진할수록 바이러스의 발생률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또 밑에 그래프를 보면 최근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률이 급증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개변 뉴섬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 19개 카운티에 대해 식당, 술집, 영화관 등 최소 3주간 모든 실내 영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디즈니랜드도 재개장을 늦췄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즈니 주식을 가지고 있는 1인으로서 빨리 재개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애플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7개 주에서 재개장했던 미국 내 30개 매장을 추가로 다시 폐쇄하고 맥도날드도 매장 내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3주간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자헛 가맹점 1200여 개와 웬디스 380여 개를 운영하는 MPC 인터내셔널도 오늘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임상실험의 결과가 나오고 FDA의 사용 승인을 통해서 올해 말로 보고 있는 백신의 개발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제조업의 PMI 지수와 이직률 상승으로 인해서 임의 소비재 부분이 4.16%로 가장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뉴스의 영향으로 두 번째 큰 상승폭인 3.66%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는 3.24%로 헬스케어와 근소한 차이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로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2% 상승했는데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인해 주가가 크게 파동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안 좋았던 섹터는 금융 관련 섹터들입니다. 은행은 이번 주 0.17%로 마이너스 성장하였습니다. 금융 관련주들의 하락은 미국 연준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미국 은행 일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대형 은행들에게 올해 3분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배당금 지급을 현 수준 이하로 동결할 것을 명령하는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금융주들의 하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5월 미국 수출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2분기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수축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4.4% 감소한 1,445억 달러로 2009년 1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수입은 0.9% 줄어든 1,991억 달러로 2010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한 주간 주요 주식 관련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혼전세의 주식시장 속에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돌아보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제조업의 PMI 구매자 관리 지수로 인해 강세를 보였던 소비재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 그리고 흔들림 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술주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격이 내려간 금융 쪽 섹터도 시간을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어감에 따라 천천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식 소식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나 악재에 흔들리지 말고 배당 성장 위주의 투자를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간의 주요 주식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